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CS 채용 시스템에 의해 정다사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NCS 파헤치기 2탄인데요. 바로 이 직업 기초 능력 5개 영역과 또 직무 수행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업 기초 능력 이해하기. 지난 시간에 제가 5개 영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은 어떤 직위나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들에게 요구되는 기초적인 소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요, 이제 대인관계 능력, 이 중에서 정보 능력, 그리고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위 능력 살펴보실게요. 먼저 팀워크 능력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팀워크 능력을 요구하고 있죠. 자, 세부 요소들을 살펴보시면 적극적 참여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 팀의 특성들, 즉 업무 공유라던가, 그 다음 세 번째는 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 능력에서는 팀 구성원의 유형이라던가, 팀워크와 응집력의 의미 차이, 이런 것들을 위주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리더십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 또 이런 수행 가능한 조직의 목표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부 요소를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는 신뢰감 구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기부여하기, 그 다음 세 번째는 논리적으로 의견 표현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 능력에서는요, 일단 여러분이 리더의 유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리더의 유형과 각 유형별 특성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또 인파워먼트, 즉 권한 위임과 업무 위임의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좀 공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갈등 관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원만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될 거고요. 자, 세부 요소는요. 첫 번째, 갈등의 의미, 그리고 갈등의 증폭 원인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쟁점이라던가 갈등의 유형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배려. 그래서 이 갈등 관리 능력에서는 어떻게 하면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협상 능력인데요. 자, 협상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상황에 맞는 협상 전략을 제시해서 상대방과 협상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세부 요소는요. 첫 번째, 실질적 목표 구축.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타협하기인데요. 자, 여기 협상 능력에서는 이런 협상의 유형들, 그래서 강압 전략, 회피 전략, 유화 전략, 협력 전략, 이런 유형별 특징들을 소개하고 각 유형의 장단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5번째는요, 바로 이 고객 서비스 능력이에요. 자, 고객 서비스 능력은 실제 현장에서 고객의 요구에 철저히 대처하고 고객 만족을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부 요소는요, 고객의 불만 이해, 그 다음에 유형별 적절한 해결책 제시. 자,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냐면, 첫 번째는 고객의 불만 처리 프로세스. 그래서 어떠한 과정으로 불만이 처리되는지.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각각의 고객 유형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빨리빨리형, 트집형, 거만형, 의심형,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형이랑 그다음에 각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들을 위주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정보 능력 알아볼게요. 자, 정보 능력이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히 활용하고 정보를,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세부 하위 능력들 보실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여기 정보 능력의 정의랑 거의 비슷하죠.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정보를 수집, 분석, 조직, 관리, 활용하는데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하고요. 세부 요소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요. 자, 인터넷 사용. 그래서 이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신저, SNS,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메일, 이런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의 종류라던가 검색 방법, 검색을 할 때 유의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유틸리티 프로그램들, 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뭐 워드, 뭐 PPT와 관련된 뭐 스프레드라던가 각종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뭐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위 능력은요,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 정보를 찾아서 적절히 조직, 관리, 활용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부 요소는요, 첫 번째 정보 수집. 그래서 정보를 어디에서 수집할 수 있는지, 정보 수집의 원천,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 정보 분석. 그래서 체계적인 분석과 가공, 그리고 정보 분석 절차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뭐 절차라던가 정의들이 나오면 NCS에서 그 모듈에서 찾아보시면서 이거를 잘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보 관리인데요. 우리가 분석하고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 뭐 목록별, 색인별, 분류별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보 활용. 그래서 동적 정보, 뭐 정적 정보를 나누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능력은요, 이제 기술 능력이에요. 자, 기술 능력은요, 자, 도구, 장치 등을 포함해서 어떤 기술이 있는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적절한 기술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하위 능력 첫 번째는요, 기술 이해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술의 원리라던가 절차를 확실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이야기하죠. 세부 요소로는요, 자, 기술의 원리와 절차 이해. 그래서 기술의 발전 단계라던가 이제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단계고요. 자, 두 번째 세부 요소는 기술 활용 결과 예측입니다. 자, 그래서 기술 혁신을 위한 과정이라던가 역할 등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하위 능력 바로 이 기술 선택 능력인데요. 자, 도구, 장치를 포함해서 필요한 기술을 선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세부 요소로는요, 첫 번째 기술을 비교하고 분석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술을 선택할 때 상향식 선택 혹은 뭐 하향식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적의 기술을 선택하는, 그래서 기술 선택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위 능력은요, 기술 적용 능력이 될 건데요. 자, 실제로 기술을 상황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세부 요소는요, 첫 번째 기술의 효과적 활용, 즉 기술 적용의 형태라던가 주의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또 기술 적용을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뭐 개선점을 찾는 이런 단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조직 이해 능력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국제적인 추세를 포함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국제적인 추세를 포함해서 조직의 체제와 경영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위 능력 조직 체제 이해 능력인데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조직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 체제 구성 요소, 규정, 절차 등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세부 요소는요. 자, 일단 조직에 대한 구조 이해, 그래서 조직 자체에 대한 이해, 뭐 조직 목표, 뭐 기능 등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조직의 규칙과 절차를 파악하는 것들. 그래서 조직 문화 구성 요소와 특성, 혹은 뭐 특성별 유형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직 간의 관계 이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조직 체제 이해 능력이 첫 번째 하위 능력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경영 이해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한 조직의 경영 목표랑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세부 요소는요. 첫 번째, 조직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방향성 개선을 위한 경영 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산성 향상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경영 활동의 의미와 유형을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경영의 과정 혹은 뭐 조직, 경영 전략, 유형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국제적인 추세를 포함하여 라는 게 정의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하위 능력에 국제 감각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주어진 업무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국제적인 동향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어 능력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보시면 문화
혹은 뭐 국제적인 동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부 요소는 국제 동향 이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국제 동향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런 파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국제 상황 변화에 대처. 자, 보시면 뭐 국제 매너라던가 아까 외국어뿐만 아니라 이런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업무 이해 능력이죠. 자, 조직에서 이제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확인함으로써 업무 활동을 계획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세부 요소는요. 일단 업무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업무의 활동을 조직 그리고 계획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 수행을 했던 그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업무에 대한 그 종류 특성 그리고 업무 수행 계획의 과정 그리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방해 요인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직업윤리 한번 보실게요. 자, 직업윤리는요. 자, 저희가 원만한 직업 생활을 위해 필요한 태도, 매너, 그리고 올바른 직업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부 요소를 보시면 어려운 거는 없으세요. 자, 근로윤리 먼저 첫 번째 하위 능력인데요. 자, 성실하고 근면하고 뭐 정직하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어떠한 이제 세부 요소가 있냐? 자, 성실성, 근면성, 뭐 정직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올 때는 NCS에서 정의하는 내용이라던가 이것들을 기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 윤리잖아요. 자, 공동체 윤리에서도 보시면 뭐 봉사, 책임, 규칙 준수가 나오죠. 그래서 세부 요소 보시면 봉사 정신, 뭐 책임 의식, 그리고 뭐 준법성, 직장 예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라던가 NCS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의미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뭐 행동 지표나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한 자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위주로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 남은 5개 영역 보셨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게요. 자, 직무 수행 능력.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직무 수행 능력은 일단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지식, 그다음 기술, 그리고 태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NCS 채용에서는 이러한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NCS에 기반한 필기 평가를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모집 분야별 직무랑 NCS를 비교 분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직무 그리고 모집 공고에 나온 뭐 직무를 보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갖춰야 될 직무 능력, 지식, 기술, 태도 이것들을 미리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각각의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지원하시게 되는 직무에 대해서 각각 이제 분류를 통해서 능력 단위라던가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뭐 역량이라던가 뭐 지식, 기술, 태도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에 맞춘 지식들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이 NCS에서 이야기하는 기준들과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필요한 뭐 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던가 그리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런 직무 기술서 등을 참고를 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직업기초 능력 5개 영역과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이 NCS 필기 전형 준비하기 첫 번째로 인성검사에 대한 특징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